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납치자들이 모두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는 북한 정권을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자유주간 폐막을 하루 앞두고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납북자 관련 토론회에서 피해 가족들은 미북 협상 중에도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북한은 김 씨 일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없고 거짓으로 가득하다면서 북한 정권을 지구상의 암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North Korea to me is a cancer on the earth. And if we ignore this cancer, it's not going to go away. It's going to kill all of us. 그러면서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중이라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살 때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 오빠 요코타 타쿠야 씨는 북한은 납북자 모두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모든 납북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拉致した被害者たちを24時間厳重管理し、どこで誰が何をしているかを把握しています。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 아들 황인철 씨는 북한의 야만적인 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 일치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Under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humanitarian principles, please demand their repatriation so that we can all reunite with our families. All the victims should be allowed to meet their families before they die. 정부 당국자는 대북 협상 중이더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Since its founding, the totalitarian leadership of the DPRK has exacted unparalleled privation and cruelty upon its subjects, torture, forced mass starvation, execution, murder, forced abortion, and a systemic system of slave labor. 로즈 보좌관은 이어 납북자 가족들은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계속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 북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3일 서울주재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커지면 인권 상황이 더 호전되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7명의 문제와 관련해 이들 탈북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포괄적 핵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기상이변이 대북 제재와 맞물려 북한 주민 40%가 굶주림에 직면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북한 정권의 경제개혁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지원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춘군기인 5월부터 9월 사이 식량난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유엔 국제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에 들어가 식량 실태를 점검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22%포인트 낮아진 역대 최저 수준이며 북한의 작년 식량 생산량도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490만 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가뭄과 비정상적인 날씨, 또 농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도 북한의 식량 상황에 직간접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디젤유라든지 통제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그 트랙터를 움직이는 그 연료이기 때문에 트랙터의 가동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북한의 식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온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They'll have collective farms. Before they give any aid, they need to absolutely make sur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forming itself so that this doesn't happen every year. 현재 북한 정권에서라도 지금의 협동 농장을 가족 영농제로 전환한다면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구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미국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식량난을 호소하며 긴급 원조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자료와 유엔기구 전문가 8명의 북한 내 37개 군 지역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7일에서 8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9일에서 10일까지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기간 당국자들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즉 FFVD 증진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일본과 한국 등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상당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이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북한에 대해 얘기했고 북한 비핵화 약속과 비핵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개편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더 확대된 뉴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은영이었습니다.